누워서, 앉아서, 때로는 서서 다양한 자세로 책을 읽는 사람들. 여러 성격 유형만큼이나 책 읽는 방식도 가지각색인 듯한데요. 과연 독서를 위한 최적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서탐대실. 저희는 우선 다양한 자세로 책 읽기가 가능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엔 의자, 기댈 수 있는 소파에 편안히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좌식 공간까지 있었는데요. 제작진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책을 읽어봤습니다. 각각의 공간마다 책을 보는 각도나 몸의 무게중심에도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시간이 지나니 어떤 공간에서 책을 읽든 몸이 뻐근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앉아서 책을 읽는 자체가 문제인 걸까요? 저희는 수능 시험을 마무리한 고3 학생을 찾아가 수년간 어떤 자세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왔는지 물었습니다. 많이 취한 자세는 그 책상에 팔을 얹고 문제 풀거나 그런 자세가 제일 많았고요. 읽다 보면은 허리가 약간 의자에서 붕 뜨는 그런 자세가 많았습니다. 허리가 나중에 좀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좀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바닥에 누워서 읽는 예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각양각색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을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의자에 앉아서, 일어서서, 누워서 이 세 가지의 자세로 10분간 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는 실험자들에게 가장 편했던 자세와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자세를 물어봤는데요. 저는 일단 제일 편한 자세는 누워있는 자세였고요. 자는 자세랑 비슷하고 들어가는 힘도 적게 들고 제일 편했던 것 같습니다. 불편했었던 자세는 이제 앉아있는 자세였는데요. 약간 몸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집중을 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 있는 자세가 제일 편했는데요. 어깨에 힘도 안 들어가니까 책을 높이 들지 않아서 그랬는지 제일 편하다고 느꼈고요. 제일 불편했던 거는 저는 앉아 있을 때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고개도 숙이니까 눈에도 압이 쏠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렇듯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가 개인마다 달랐는데요. 저희는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실험 참가자들의 독서 자세를 교정해봤습니다. 일단은 여성 두 분은 지면에 다리가 둘 다 착지가 안 된 상태에서 앉아 계셨어요. 그죠? 다리를 꼬았단 말이죠. 다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이게 되죠. 지금은 딱 엉덩이가 의자 뒤쪽에 밀착이 돼 계시지만 뒤쪽 엉덩이 라인이 의자의 가운데까지 이렇게 밀려 나와 있었어요. 그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것을 측만증이라 그러는데 측만증이 오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자세세요. 남성분께서는 그래도 양쪽 다리가 지면에 착지를 했고 책을 자기의 무릎 위에, 허벅지 위에 놓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숙이게 되죠. 우리 몸의 뼈와 뼈를 구성하는 디스크라는 이제 충격 완화 장치가 있어요. 2배 내지 3배 정도 하중을 받아요. 그러면 디스크 안에 압력이 올라가면 찢어지거나 터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 뼈마디를 굵게 해주면서 신경 압박까지 일으킬 수 있는 디스크 질환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독서 자세가 디스크 질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가 좋은 자세일까요? 엎드려서 책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시력도 좋아지지 않지만 목에 있는 경추의 후관절에 긴장이 들어가게 되고 배는 심하게 전만이 돼서 뒤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침대에서는 독서하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베개를 높게 베서 이렇게 숙여서 하는 것은 경추의 후만증도 심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길 바라고요. 앉아서 장시간 하는 독서보다는 서서 독서하는 습관은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움직임을 주는 것들은 저는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자세로 몸을 고정하기보다는 상체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말이었는데요. 저희는 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세밀하게 자세를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자세 교정을 받아봤는데요. 먼저 엉덩이를 의자에 밀착해 앉은 뒤 허리를 세우고 배를 집어넣습니다. 항문과 허리에 힘을 주며 중심을 잡아봅니다. 목과 어깨에 힘을 풉니다. 발 전면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책과 눈 사이의 간격은 30cm에서 50cm 정도를 유지합니다. 독서를 위한 최적의 자세, 따라해보니 약간 어색하기도 한데요. 실험 이후 일상에서도 바른 자세로 생활했던 실험 참가자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책을 읽어보니까 삐뚤어졌었다고 생각했었던 척추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책에도 집중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꼽을 계속 뒤로 미는 듯한 느낌으로 힘을 주니까 척추가 세워지는 듯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또 해줬더니 책 읽는 시간도
더 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바른 자세가 독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바른 독서 자세는 왜 중요한 걸까요? 사실 척추 질환은 예전에는 노인성 척추 질환이라 그래서 적어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대인의 척추 질환은 더 이상 노인성이 있지 않습니다. 전 연령층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척추 질환인데요. 3살부터 80까지 전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독서 습관이 중요하시고요. 공부하는 아이들은 자세가 삐뚤하게 안 좋아서 있는 아이들은 정말로 고착화가 돼서 중심을 잡고 올바른 자세를 권해도 너무 불편해해서 돌아오지를 못해요.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오장육부 기관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혈관, 동맥, 정맥, 림프 순환, 자율신경의 어떤 소통이 되는 곳인데 거기에 기능이 다 떨어지게 돼서 면역도 저하가 되고 자율신경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척추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중심을 잡고 코어를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각도 안에서 좋은 자세나 생활 습관을 한다면 반드시 척추 건강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몸 전체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척추 건강. 척추의 중심이 잡힌 바른 자세가 최적의 독서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책 속의 스토리에 푹 빠져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데 불편한 자세 때문에 몰입이 깨져버린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것도 없겠죠? 오늘 배운 자세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때까지 노력해야겠습니다. 책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책에서 시작한 탐사, 큰 결실. 지금까지 서탐대실이었습니다.